나온 소식을 차곡히 모아 한방에 정리해드리는 나라의 TV 한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에 대해 검찰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왜 불리한 판결 나오면 또 판사 탄핵시키려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놓여있는 장면인데요. 임성근 부장판사 녹취록 공개로 전 국민에게 거짓말쟁이 대법원장으로 개망신당하고 있는 김명수는 이런데도 사퇴할 생각은 전혀 없나 본데요. 좌파들은 거짓말이 아주 일상적이어서 거짓말이 하등 부끄러움이 아닌가 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5일 대법원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맞이한 자리에서 법관 자격을 거론하는 수위 높은 비판을 받았고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상대로 피고인이 거짓말했을 경우 재판장이 형을 가중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또 만일 증인이 법정에서 9개월 전 일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면 재판장이 야단치지 않느냐고도 물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돼 유감스럽다고 답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탄핵거리 진상조사단은 8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설 연휴까지 사퇴하지 않으면 즉각 고발 조치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김계현 탄핵거래 진상조사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 탄핵거래를 통해 여당의 사법부 장악을 묵인하고 국민을 속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퇴하라며 설 연휴까지 사퇴하지 않을 시 고발 조치할 수밖에 없음을 밝히는 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한 시민단체가 최근 의사 국가시험에 통과한 조국이의 딸 조모 씨가 인턴으로 합격한 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이 딸의 의사 면허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여권 인사 우수 채용 병원 문구가 새겨진 현판식을 거행했습니다. 8일 자유우파 성향의 대학생 단체 신전대협은 서울 도봉구 쌍문동 한일병원 입구에 친여 친정부 병원 인증이라는 문구가 적힌 풍자성 화환을 설치했습니다. 이들은 한일병원은 환자들보다 주민이 더 소중합니까라고 외쳤습니다. KBS 라디오 뉴스에서 김모 아나운서가 정부 및 여권의 불리한 기사를 제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 및 여권의 우호적인 편파 방송을 했다는 이른바 내 맘대로 뉴스 사례가 추가 확인됐습니다. 8일 KBS 노동조합에 따르면 KBS 원라디오 편파 왜곡방송 2차 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4월에서 9월 김모 아나운서가 진행한 주말 오후 2시 KBS 원 라디오 뉴스에서 진행자가 임의적, 자의적으로 방송한 사례 11건이 추가 확인됐다며 그 외 기사 삭제로 큐시트를 이미 변경한 사례까지 20여 건의 추가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에서 12월 1차 실태조사 기간까지 포함하면 김 아나운서가 주말 오후 2시 라디오 뉴스를 새롭게 맡은 작년 4월 이후 9개월 동안 뉴스 진행자 임의로 기사 내용을 변경한 사례가 40여 건 이상 발견된 것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김모 아나운서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 대한 서울특별시장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에 50만 명이 동의했다는 내용을 비롯해 박원순 전 시장 명의 휴대전화통신조회 영장기각, 여성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 및 책임자를 조사하라고 촉구한 사실 등을 다룬 뉴스를 큐시트에서 삭제했습니다. 또 라임 사태 관련 검찰 수사 속보, 탈북민 단체 대북 전단 살포를 정부가 방관했다고 주장한 북한 성명, 청와대의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의 뉴스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KBS 1노조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의료진단 라이브 출연 기사에 세 문장이 추가된 사례도 들었는데 이를 김모 아나운서가 자의적으로 늘렸다는 주장입니다. 추가된 세 문장은 정세균 총리가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경질론을 두고 전쟁 중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고 발언한 내용 등입니다. 앞서 KBS 노조는 지난 1일 김모 아나운서의 이 같은 정부 및 여권 우호 편파 방송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모 아나운서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김모 아나운서를 비롯해 라디오 뉴스 편집 기자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또 김모 아나운서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조치를 했습니다. 참고로 KBS에는 현재 3개 노조가 있는데요. 조합원이 가장 많은 좌파 성향의 전국 언론 노조 KBS 본부는 이 노조입니다.
자유우파 성향의 KBS 노동조합과 KBS 공영노조는 각각 1노조와 3노조로 불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생난리치던 좌파 정권에서도 블랙리스트가 존재했다는 소식입니다. 대통령 균형인사비서관실 전 행정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전 정권과 관련된 사람은 환경부 산하공단 인사에서 떨어뜨리라는 청와대 지침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9일 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대통령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재판에 송모 전 대통령 균형인사비서관실 행정관을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행정관에게 증인 신문을 하며 그렇게 신 전 비서관이 화를 내면 앞으로 환경부 공무원들이 듣기엔 전 정권에 관련된 사람은 서류 심사에서 통과시키지 말라는 청와대 지침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송 전 행정관은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해당 소식에 네티즌들은 환경부 블랙리스트는 문재인 임기 초기에 나온 건데 아직도 재판 중이냐라며 전 정권 블랙리스트를 접해라 하더니 자기들도 바로 크크크. 신적패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언젠가는 구속이다라고 hir난했습니다. 지금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파일 중에서 북한 원전 추진안 문건이 공개되자 문재인 좌파 정권과 좌파 정치권은 단지 북한 비핵화를 대비해 만든 예비 문건이라고 일축하고 있지요. 그런데 북한의 원전을 건설한다는 문건이 나온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가스공사가 가스발전소 건설 문제로 2019년 말 북한 고위 관료를 접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2019년 북한, 러시아 접경지역 경제 현황 조사를 위해 러시아로 출장 갔다는 내용입니다. 자료에 적시된 출장 목적은 북러 간 교역 및 산업 연계에 따른 에너지 산업 협력 방안 모색과 접경지역 산업 및 무역 현황 파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목적은 발전소 건설 논의 등을 포함한 원산, 갈마 관광지구 개발 지원 논의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로 출장 갔던 직원인 A씨가 이철규 의원실에 밝힌 바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2박 3일간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한 호텔에 머물면서 북한 고위 관료를 2번 만났습니다. 이 관료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 당시 남북경제사업에 깊숙이 관여했던 인물입니다. 참석자는 두 사람을 연결해준 김 사장으로 불리는 대북사업자까지 3명이었습니다. 앞서 김 사장은 A씨에게 2019년 8월에서 9월 사이 2-3번 연락해 북한이 가스에 관심이 많다며 북한 측 관계자와 만남을 제안했습니다. A씨는 처음 한두 번은 거절하다 10월께 남북협력 TF 사내 업무 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고 최희봉 당시 가스공사 사장은 알아서 하시라며 승인했다고 이날 월간조선이 보도했습니다. A씨는 북한 쪽에서 자신들이 러시아 가스를 구매해 팔면 한국가스공사가 사줄 수 있느냐고 물어 황당한 이야기라 어렵다고 했다며 원산 갈마지구 개발과 관련해 북한은 어떤 에너지를 사용하느냐. 석탄 또는 수력발전소로 전력을 수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가스발전소가 들어서면 개발 속도가 훨씬 빨라질 것이다. 대북 사업이 재개되면 가스공사는 가스발전소의 경우 1년이면 재어줄 수 있을 정도라고 북측에 이야기했다고 이철규 의원실에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북한이 원할 경우 우리가 가스발전소를 건립해 줄 수 있다는 제안이지만 미국 국무부의 대북제재 결의안 저촉 소지가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유엔 대북제재와 별도로 자국 스스로도 대북제재 중입니다. 또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모든 산업용 기계류의 대북 반입을 금지하며 HS 코드 84와 85로 특정까지 했는데 여기에는 원자로와 발전기, 보일러 등이 포함됩니다. 산업부 직원들이 북한 원전 지원 방안을 검토한 문서를 만든 시기인 2018년 한국가스공사도 북한 원전 건설의 장단점 등을 분석한 에너지 협력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A씨는 보고서에 나온 내용에 대해서도 북한 고위 관료와 이야기를 나눴지만
북한 원전 건설은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이철규 의원실에 밝혔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연료비와 운영비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북한의 자주경제 표방에 원자력이 적합한 에너지원이라고 분석한 연구원의 글이 야당에서는 러시아 호텔 회동이 가스공사 윗선의 지시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A씨가 북한 고위 관료를 만날 당시 직위가 차장이었다며 차장이 혼자 이런 일을 어떻게 기획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나라의 TV는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고 있으니 구독자님들의 따뜻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항상 뉴스 전달 방식에 노력하는 나라의 TV가 되겠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